이게 희귀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기 때문에 약 2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이거 희귀 질환으로서 맥시멈 구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18,000명 정도 환자가 있다. 그래서 일부 이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연구비를 예고로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경제성이 18,000명 갖고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에서는 500만 명이나 돼서 일반 환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매우 높다. 이게 치료제를 개발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라이센싱을 통해서 한다면 그 경쟁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투비까지 성공적으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상용화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치료제는 예를 들어 뭐 미르셀 바이오가 직접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어떤 대기업, 의학 대기업 같은 데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 저희 이런 어떤 이 과정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바로 그 부분이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R&D를 하는 것, 신약 개발을 하는 것은 대기업도 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중소 벤처기업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거의 대부분이 지난 정부의 10개 중에서 5개 정도는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R&D가 바이오에는 거의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정부 차원의 R&D를 가져오고 일부 투자자들 VC를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는 게 저희가 300억 그리고 임상 25억에 325억이 25년 동안 투여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한계에 다다라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가냐면 2B가 끝나게 되는 순간 아마 이때에는 제약사들이 아마 라이센싱 하자 하고 달려들 겁니다. 지금 2A이기 때문에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B가 끝나게 되면 줄을 쓰죠. 그때까지가 어려운 겁니다. 벤처기. 네. 그래서 2B가 끝나면 라이센싱 아웃을 하고 제약사로부터 같이 기술료를 받고 우리가 납품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미국 같은 데서는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라이센싱 피를 우리가 먼저 선도 자금으로 받고 그 경우에 따라서 그 시장성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단계가 가장 힘든 지금 시기에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내놓고 그래서 정부 차원의 이런 지원이 절실하다. 왜? 정부의 R&D는 이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치료제 개발에 1년에 맥시멈 7억 이상을 못 놓습니다. 그러면 환자 100% 다 지원을 한다고 해도 7명밖에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모르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의 저런 성격상 정부가 국가기관 산업으로 지정을 해주고 선생님들이 제발 저에게도 멘트를 요구하면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우수한 이런 연구가 제주도에서 일어나니까 우습게 보이죠. 지금 서울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에 좀 이렇게 정책 과제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과제로서 지금 써서 글로 다 보내고 있고요. 제발 투자를 좀 해라. AI 잘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바이오 이 부분에 이것을 조금만 지원을 하면은 국가를 리드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65세가 돼서 원로 측에 됐는데요. 제 연구 결과 그냥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이 분야에 연구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 사이언티스트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힘든데 그 부분 밑에 있는 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AI와 더불어서 이 바이오에도 조금만 투자를 해줍니다. 1년에 30억 지원하면 아마 이거 연구 결과 곧 2B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첨단 바이오 신약 부분이 우리가 기존 제약산업처럼 언제나 패스트팔로우입니다. 남이 내부에서 개발해 놓으면 뒤에 쫓아가서 빨리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수준에서 저희가 지금 이 줄기세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0년대 세계 처음, 국내 처음 세계 3번째로 만든 겁니다. 이것을 더 좋은 줄기세포를 국가에서 신기술로 인정을 해줬는데
임상과 관련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정부가 관심을 가져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도 언론으로서 국정과제로서 계속 지금 자료를 보내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국가과제 지금 말씀드리지만 추경에 지금 여기에 넣기 위해서 국회에 가서 매일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조명을 해주셔서 이런 좋은 연구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네, 교수님 그 지금 삼성병원하고 이대 북병원하고 이제 해서 투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산 한 사람당 1억이면은 한 5, 60만 하면 5, 60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지금 확보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 필요하다라고? 오늘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 들을는지 모르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호철 기자님은 잘 아십니다. 이 한 부분에 제주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미래갑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지금 10억을 선도사업으로 지금 예정해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7월 1일 어제 공모 떴어요. 우리 공개에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전국에 있는 경쟁자는 우리가 당연히 수혜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10억. 그래서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주고 제주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라는 겁니다. 그래 이 선도사업으로 전남처럼 하면 전국에서 추경이나 국가 할인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러면 국가가 나서줘야지. 이런 일을 전남은 발빠르게 지금 어제 떴습니다. 공고가. 전분환응률에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이 난치병 치료하는 것 공모하세요. 어제 떴습니다. 그 자료에 들어가면 전남바이오진흥원에 들어가면 떠 있습니다. 어제 떴습니다. 한 달 내에 공모합니다. 1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혜할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런 일을 좀 해달라는 거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수혜할 걸로 확신합니다. 저희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 지금 저희 그 기존에 증상화하는 PPS랑 네. 이번에 개발한 MMSC 네. 어떤 식으로 확연히 차별화되는지 한 번만 더 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식약처에 전 세계적으로 간질성 방광염, 인터스티셜 시스타이티스, 이 IC라고 하는 질환의 치료제는 전무합니다. 전무한데 FDA에서 허용해 준 게 2개 중 하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게 PPS입니다. 펜토산 폴리설페이트라고 하는 제약 약제인데 이것은 증상만 완화시켜줄 뿐이지 근치가 안 돼요. 완치가. 그런데 이 줄기세포 우리가 개발한 MMSC라고 하는 코드 넘버 MRMC01 이 줄기세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임상에 저렇게 병변에 주입을 했을 때 그 항염증이 일어나 있는 헌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치료제로서의 우리가 지금 효과를 본 거죠. 그 내용이 논문에 실려 있는 아까 그림으로 나와요. 우리 앞서 이루어진 두 차례 임상에서는 네. 거의 뭐 장점만 가진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 그렇습니다. 그런 과제는 없었는지 궁금해요. 과제 있었습니다. 일부 방광 통증도 있었다고 하고 하니까 우리 투비에서 아! 좀 해결해야 될 일본에서 일어날 수 있던 게 뭐냐면요, 주사를 찌르는 과정 중에서 블리딩이 일어난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논문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한 명당 환자 한 명당 1억씩이 든다고 하는 것은 그 병원에도 진료비를 들여야 되지만 우리가 드립니다. 연구 개발자가. 그러지만 이것을 임상 대행업체 우리가 CRO라고 합니다. 컨트랙트 리서치 오거나이제이션. CRO는 임상 대행업체에다 맡겨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임상 환자들하고 아산병원하고 좋게 좀 우리가 결과 좀 내려고 좀 일을 이뤄적자 애매하면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임상 대행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임상을 못하게 합니다. 그럼 임상 대행업체에서 우리는 자료만 입력을 하면 임상 대행업체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환자 평가를 합니다. 네. MRMC01 치료제 이번에 코드 개발했는데
제주대학교 여기에서 지금 오늘 보여주려고 지금 자료 영상자료 준비 중에 아. 학생들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그것을 그걸 배양을 좀 하고 스케치해야겠다. 그것을 녹여가지고 주사제로서 담은 그 전까지 샘플을 지금 동영상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에 있는 무균실에서만 써서 아산병원에 또 삼성이라든가 이대목표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샘플을 여기에 가져와서 저건 쓸고 이제 사용을 못하겠죠. 저게 한 방에 수가가 한 번 찌르는데 저희가 2,500만 원을 책정하고 왜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비싼 것은 10억짜리도 있습니다. 치료제가 샘플 치료. 그런데 저희들은 국가의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암에 걸리면 1%에서 5% 정도 내듯이 우리가 보험 수가를 받으면 100만 원 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런 임상과제를 그냥 공모하세요. 좀 전남처럼. 그래서 우리가 뛰어들어서 평가를 하고 그렇다면 그게 시발이 돼서 국가과제 선도사업을 좀 해서 좀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한계입니다. 저희 연구자들이. 법도 고치면서 해나가야 돼. 왜? 이 첨단 바이오 분야는 없는 일을 하는 파이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연구 분야입니다.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하려면은 공무원들이 어렵죠. 전례를 갖고 와봐라 없어. 그럼 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을 나서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지역민들 언론에게 나는 여기서 할 거다. 우리 제주대학 이게 벤처 아니냐.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지역민들 언론을 위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라 하는 측면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내 정부에서 이런 벤처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연간 맥시멈이 7억 원 말씀하셨잖아요.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 저희가 지금 저활동성 방광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1, 2A 아산병원을 하고 있으면 똑같이 한 센터에서 그게 3년간 20억입니다. 맥시멈 7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전 정부에서 좀 예산이 줄었어요. 그게 아예 줄었고 아예 건수들이 없었죠. 그조차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짓말 아닙니다. 바이오 분야 10개 회사 중에 5개가 문 닫았고요. 사실 저희 연구에서는 이렇게 정부 차원에 그나마 수혜 하나씩 해오는 겁니다. 왜? 무수한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맥시멈 이 연구를 하는 치료제로서 7억 이상은 주지를 않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개선을 하라는 거죠. 최소한 10억, 20억. 저희가 그래서 이번 신정부에 제가 국정과제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 보내고. 1년에 30억씩만 5년만 지원해라.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우리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전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새로운 첨단 바이오 신약을 개발한다. 지금 이 내용이 입증해주고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지금 국정과제 담당하는 분들한테 계속 서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그런 거니까요. 후학들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보여주실 거 많으니까. 저기 지금 주변 그리고 저기 나온 동영상은 그 아산병원의 연구 책임자 임상연구체험장 동영상 들어있고요. 인터뷰 아까 인터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시술하는 복강경 시술하는 거 있잖아요. 방광 내시경 하는 거 원본 다 들어있습니다. 예. 네.